늦가을의 오후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오래된 찻집 구석, 한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이름은 김영호.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수첩을 펼친 그의 손끝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첩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사진 속의 여인은 그에게 여전히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때는 참 젊었지요. 얼마나 웃음이 많던 시절이었는지. 그는 곧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수십 년 전의 편지였다. 바랜 종이에는 아직도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끝내 전해지지 못한 채 그의 손에만 머물러 있었다. 영호의 눈가에 스치듯 젖어든 슬픔은 깊은 세월의 무게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찻집 주인은 영호를 향해 따뜻한 차를 내어놓으며 말했다. 오늘도 기다리시는군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오늘도 그냥 혹시나 해서 나와봤습니다. 주인은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그를 향해 힐끔거리며 지나쳤지만 영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늘 창밖,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머물렀다. 시간은 흘렀고 차는 조금씩 식어갔다. 영호는 수첩을 덮고 창가에 팔꿈치를 괴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흔들렸다. 젊은 시절 세상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니, 세상이 조금만 덜 가혹했더라면. 영호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낙엽이 흩날렸다. 마치 세월의 조각들이 흩어지는 듯했다. 저녁이 다가오자 찻집 안에는 라디오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DJ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추억을 건드리는 듯 감미로웠다. 오늘의 사연은 오랜 세월 첫사랑을 기다려온 어느 청취자의 이야기입니다. 영호는 문득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마치 자신의 삶과도 닮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문은 조용히 열리고 들어온 건 낯선 연인이었다. 웃으며 손을 잡은 젊은 커플은 찻집 구석에 앉았다. 영호는 그들을 향해 오래도록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이렇게 끝없는 마음의 여정인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눈빛에는 아련함과 동시에 여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찻집의 시계가 6시를 알리자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첩과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은 혹시 올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영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찻집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는 창가에 놓인 빈 찻잔을 비추며 한 사람의 긴 기다림을 담아냈다. 그의 기억은 늘 한 장의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곤 했다. 젊은 날 기차역 플랫폼 위에 서 있던 그날의 오후. 연기는 하얗게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그 속에서 영호의 시선은 한 소녀에게 머물렀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따은 머리,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녀가 있었다. 이름은 이화. 19의 꽃다운 나이였다. 영호는 친구의 부탁으로 역에 나왔다가
우연히 그녀와 부딪혔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책들이 흩어졌다. 영호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책을 주워 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첫 대화는 어색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운을 남겼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동네가 가까웠고 기차역 근처 다방에 가면 늘 그녀가 있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은 시장을 들른 후 잠시 쉬어가는 자리에서 다방 안은 늘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유행가와 DJ의 목소리, 그리고 소담한 커피 향. 영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다방 커피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이화는 부끄럽게 웃으며 잔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데는 자주 오지 못했는데 덕분에 즐겁습니다. 그 순간 영호는 그녀의 미소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장터를 함께 걸으며 군것질을 하고 책방 앞에서 시집을 함께 넘겨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화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언제나 솔직했다.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요즘 남진 노래가 좋습니다.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미자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그들의 대화는 소소했지만 그 안에 청춘의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 다방 앞에서 이화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자주 외출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세요. 여자애가 왜 기차역 근처를 자주 드나드냐고요. 영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만남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저는 그래도 계속 뵙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라도 괜찮습니다. 이화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영호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세상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한다 해도 그 마음만은 지킬 수 있으리라 믿었다. 봄바람은 따스했고 두 사람의 걸음은 언제나 나란히 이어졌다. 하지만 그 따스한 계절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는 않을 터였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의 만남에는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영호의 집안은 농사일로 바빴고 이화의 집안은 엄격했다. 동네 어른들의 눈길도 점점 따가워졌다. 다방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이웃이 소문을 내자 이화의 어머니가 크게 화를 냈다. 여자가 어디 채통도 없이 기차역 근처 다방을 기웃거리냐. 너 앞으로 그 남자 만나지 말아라. 이화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접히지 않았다. 몰래 만남을 이어갔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영호 역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나라의 부름 앞에 젊은 사랑은 속수무책이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마주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걸었다. 가을 기운이 스며든 바람이 스치고 마른 풀 냄새가 풍겨왔다. 이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심하게 반대하시고 이웃들도 다들 아세요. 영호 씨도 곧 군대 가시잖아요. 저도 더 이상 민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눈빛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영호는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이화 씨,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화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약속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겠지요. 그 말에 영호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그는 곧 입대했고 군에서 쓴 첫 편지를 보냈다.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녀의 답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식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휴가를 나온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들었다. 내가 보낸 편지가 전해지지 않았더구나. 이화 집안에서 받기를 거절했다더라. 영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직접 찾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이화의 집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간 뒤였다.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서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아직 전하지 못한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까지. 종이는 손때로 누렇게 변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 그대로였다. 그는 그것들을 수첩 속에 간직하며 다짐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서 이 마음을 전해야지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마치 멀어져가는 사랑을 붙잡을 수 없음을 알려주듯 창문을 두드리며 흘러내렸다. 영호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없이 깊은 밤을 맞았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어느새 4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영호는 머리가 희끗해지고 걸음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봄날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퇴 후로는 특별한 일도 없이 하루하루가 단조롭게 이어졌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고 낮이면 작은 텃밭을 가꾸며 저녁에는 찻집에 나가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점잖은 노인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의 눈빛 속 깊숙이 세월을 뚫고 남아있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집안 벽에는 군 시절 찍은 흑백 사진과 젊은 날의 풍경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늘 책장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편지들이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오직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만 살아있는 흔적이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찻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를 따르며 주인은 농담 섞인 말을 건넸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제는 여기가 집 같으십니다.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집보다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하네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단골을 대하는 태도에는 연민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나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오늘은 올지도 모르지요. 그의 눈은 늘 문 쪽을 향해 있었다. 들어오는 손님 하나하나가 잠시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 기대가 허물어질 때마다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다림을 멈출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도로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화와 함께 나누던 순수한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쓸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집에 도착한 그는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틋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었다. 영호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내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다. 편지를 천천히 펼치며 혼잣말을 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젠 그냥 추억으로 남겨야 하는 걸까요? 그러나 답은 여전히 내리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들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달은 마치 지난날의 기억처럼 선명했다. 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이 희미하게 남아 살아있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한 꿈결 속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날도 영호는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산책을 나섰다. 이른 시간이라 동네는 조용했고 가로수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도 특별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일렁이고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동창 모임이 있으니 꼭 나와보라는 권유였다. 평소라면 사양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왠지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를 재촉했다. 동창 모임이 열린 곳은 오래된 관광 도시의 한식당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영호의 눈은 자꾸만 다른 곳을 두리번거렸다. 숱한 인파 속에서도 혹시 잊고 있던 얼굴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래된 습관처럼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는 자신을 느꼈다. 식사가 무르익을 즈음 친구 한 명이 무심히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이야, 옛날에 내가 참 좋아했던 그 아가씨 기억나지? 이화라고 했던가. 얼마 전에 이 근처에서 본 것 같더라. 그 순간 영호의 손이 떨렸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주변이 술렁였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입니까? 이 근처라니 어디서 보셨습니까?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불국사 쪽에서 관광 온 사람들 틈에 계셨던 것 같네. 영호의 가슴은 요동쳤다. 오랜 세월 잊힌 줄만 알았던 이름,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 다시 들려왔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스쳐갔다. 정말 이화일까? 혹시 다른 사람과 헷갈린 건 아닐까? 며칠 뒤 그는 망설임 끝에 불국사로 향했다. 사찰의 오래된 돌계단과 고목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관광객들 사이를 헤매며 그는 끊임없이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여인이 보였다. 은발이 성성했지만 고운 자태와 눈빛은 그때 그대로였다. 손에 작은 기도를 담은 듯 합장하며 걸어오는 모습. 영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 여인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10대 소년이었던 자신이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도 그를 발견했다. 순간 발걸음이 멈추고 눈빛이 마주쳤다. 긴 세월이 스쳐 지나가듯 서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영호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이화 씨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영호 씨 저도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렸던 시간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오래된 사찰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재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사찰 앞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없이 서 있기만 해도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그 벅참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실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벽처럼 버티고 있었다. 근처 찻집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화의 손에는 작은 묵주가 쥐어져 있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영호가 기억하던 그 눈빛이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럭저럭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화는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듯 눈가가 붉어졌다. 영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때 제 편지에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이화의 눈빛이 흔들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이 이어졌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우체통을 열어보며 살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영호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여러 통을 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화는 눈물을 삼키듯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 제게 오던 편지를 막으셨습니다. 군대 간 남자와 연을 이어간다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결국 편지들은 다 버려지고 말았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면당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순간 영호의 손이 떨렸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의문이 단숨에 풀리며 동시에 깊은 허무가 몰려왔다. 그는 천천히 수첩을 꺼내 한 장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바랜 종이에는 여전히 그의 글씨가 선명했다. 저는 이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화 씨가 답을 안 하신 줄 알고 제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된 거군요. 이화는 편지를 바라보며 흐느꼈다.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영호 씨가 저를 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안도와 슬픔, 아쉬움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갈등이 자리 잡았다. 이화는 현재 손주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고 영호는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가족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 저는 이제 손주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지요. 저 역시 자식들이 있지만 그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이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을 듯 말 듯 머뭇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향했지만 세월이 남긴 무게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찻집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빛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늦가을의 저녁, 두 사람은 사찰 근처의 작은 연못가를 함께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수십 년 만에 되살아난 불씨가 뜨겁게 타올랐다. 그들은 말없이 걷다가 결국 영호가 발걸음을 멈추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화 씨, 저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늘 당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이화는 그 말을 들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아내며 말했다. 저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너무 멀리 우리를 데려가 버렸지요. 지금 와서 이런 마음을 꺼내는 게 맞을까요? 제게는 가족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영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족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이대로 묻고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연못 위로 갈대가 흔들리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수십 년의 기다림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화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이 전해지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저는 얼마나 이 순간을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마주 섰다. 연못가의 노을빛이 그들의 얼굴 위로 스며들며 마치 젊은 날의 봄날을 다시 불러오는 듯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화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시작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 제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고 뜨거운 고백이었다. 이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영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해도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가슴속은 뜨겁게 타올랐다. 긴 세월이 빼앗아간 청춘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되어 있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영호는 이화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찻집 창가에 마주 앉아 하얀 눈이 천천히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녹아내리는 그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이화는 따뜻한 차잔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아직 마음이 떨린다는 게 신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끄럽고 두려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입술 끝에 맴도네요. 영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손수첩을 꺼내 바랜 편지를 보여주었다. 수십 년 동안 품에 간직했던 그 글자들. 이화는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삼키듯 말했다. 영호 씨, 이 편지가 제게 도착했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마 우리 둘 다 다른 길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운명 아닐까요? 그 말에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의 상처와 후회는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용기가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사소한 하루의 순간들을 공유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어느 날 손주를 데리러 나온 이화의 딸이 영호를 처음 마주쳤다. 순간 놀란 눈빛이 스쳤지만 이화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이화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가슴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다. 삼법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영호는 이화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면 어떻겠습니까? 이화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그럼 충분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그 순간 벚꽃잎이 흩날리며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늦게나마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영호와 이화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봄, 그것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을 넘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영호는 이화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찻집 창가에 마주 앉아 하얀 눈이 천천히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녹아내리는 그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이화는 따뜻한 차잔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다.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아직 마음이 떨린다는 게 신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끄럽고 두려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야 입술 끝에 맴도네요. 영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는 손수첩을 꺼내 바랜 편지를 보여주었다. 수십 년 동안 품에 간직했던 그 글자들. 이화는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삼키듯 말했다. 영호 씨, 이 편지가 제게 도착했다면 제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마 우리 둘 다 다른 길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운명 아닐까요? 그 말에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의 상처와 후회는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용기가 피어올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시장에 함께 가서 장을 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사소한 하루의 순간들을 공유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어느 날 손주를 데리러 나온 이화의 딸이 영호를 처음 마주쳤다. 순간 놀란 눈빛이 스쳤지만 이화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그 말에 이화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가슴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다. 삼법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영호는 이화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면 어떻겠습니까? 이화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그럼 충분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그 순간 벚꽃잎이 흩날리며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마치 하늘이 늦게나마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영호와 이화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봄, 그것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을 넘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